다른 얘기 좀 나눠볼까 합니다. 이 변호사님께 좀 여쭤볼게요. 용산시대 이제 뭐 개막은 할 겁니다. 네. 근데 이제 뭐 집무실이나 관저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당분간 그 사이에 뭔가 이 시행착오들이 있을 것 같은데 경찰에서 굉장히 지금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이제 청와대 내에 관저가 있으면 출퇴근이 없죠. 그다음에 또 관저 내에서 이제 100m 이내에서는 시위 집회를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경찰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좀 더 신경을 좀 덜 써도 되는데 지금 용산으로 가게 되면 만약에 용산으로 가게 되면 이제 관저가 한남동에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남동에서 용산 국방부 집무실까지 3km 정도. 3, 4km인데 네. 뭐 한 3, 4분 걸려요. 그리고 그 위치를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신호 체계를 뭐 논스톱으로 그렇죠. 변경을 하면 시민 불편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또 3, 4분에서 잠깐 지나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경찰은 그 어쨌든 간에 이제 출퇴근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신경 쓸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이게 관저하고 분리가 되기 때문에 용산 집무실이 되면 사실은 관저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 옆에서도 집회나 시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의 입장은 굉장히 곤혹스러울 가능성이 크다. 물론 이제 용산이 자리를 잡게 되고 거기에 공원을 만들게 되면 그 집무실에서 상당히 떨어진 지점에 이제 펜스를 치기 때문에 집회 시위하는데 별 문제가 없습니다. 네. 그런데 만에 하나 지금 청와대에서 이전에서 거부를 했다고 하면 그 한 두세 달 정도는 통이동에서 그렇죠. 근무를 하겠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윤석열 당선자의 사저가 있는 데서 광화문까지 저도 여기 방송 올 때 항상 그 길을 오거든요. 11km 정도 된다고 예. 하는데요. 그리고 반포대교를 건너와야 돼요. 네. 저도 반포대교 건너오는데 네. 거기는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2차선밖에 되지 않고요. 그렇죠. 좁죠. 그다음에 신호를 통제한다고 해서 바로 통과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시민의 불편이 훨씬 더 많이 초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 문제는 통일도의 집무실하면 이게 대통령 경호, 경비 이게 굉장히 어려워져요. 더군다나 시위 집회를 차단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결과적으로 이전에 대해서 용산을 이전에 대해서 신구 권력 간에 청와대와 당선인 간에 어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상당히 경찰 입장에서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국민의 입장에서도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서초동 사저에서 통이동까지 11km 걸리고 이 반포대교 지나야 되는데 이건 통제 자체가 안 되는 곳이라서 경찰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또 지금 사저가 또 형태들이 많이 바뀌어서 예전에는 개인 주택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700세대가 살고 있는 어떤 아파트 이런 공동주택에 살고 있어서 경찰로서도 경호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요. 이 광화문 공약에 대해서 처음에 이 용산을 낙점했다 이런 지적에 대해 이 김재원 최고위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원래는 선거 과정에서 광범위하게 이 용산도 검토를 했었다. 광화문은 문 대통령이 추진한 사안이라 광화문 시대라고 표현한 것일 뿐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명 기자께서는? 글쎄요. 이양수 의원이 더 잘하실 것 같은데 저게 사실입니까?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용산까지 검토했으면 사실 청와대 이전을 약속했으면 되는데 사실은 뭐 광화문 시대라는 표현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약간 오해를 부를 소진이 있었죠, 분명히. 그러다 보니까 광화문 시대를 갑자기 얘기하다 갑자기 용산이냐 이렇게 얘기가 나왔던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안의 본질이 뭐겠습니까? 결국은 뭐 이 청와대라는 권력기관, 권력 그 자체죠, 청와대가. 뭐 이게 조선 때부터가 아니라 고려 선종 때부터 남경으로 치면 900년간 권력자의 공간이었습니다. 네. 권력자의 공간을 국민들에게 돌려보내겠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역사적 의미가 있는 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 초점을 맞춰야죠, 기본적으로. 그런 점에서 청와대를 나오겠다는 의지, 저는 굉장히 박수받고 공감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그건 틀림없다. 그런 점에서 민주당도 아니 그렇게 숱하게 청와대 나와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했다가 갑자기 지금 와서 반대하는 명분이 특히나 윤호중 비대위원장 저가 조금 전에 얘기를 들었지만 뭐 당선이 집 꾸밀 궁리만 한다. 이런 건 너무 지나친 네거티브죠. 지금 뭐 당선인이 집무실 인테리어 비용을 쓰겠다고 지금 뭐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청와대를 나오겠다는 그 의지 자체를 민주당도 폄훼하거나 하는 건 굉장히 내로남불이다. 그건 사실 설명이 잘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분명히 들고 네. 그런 점에서 다만 그럼 청와대를 나와야겠다는 의지에 공감이 되면 그 다음부터 문제는 사실 협의의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건 정쟁의 대상이 아닌 겁니다. 그럼 과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얼마나 예산을 써서 어떻게 안보 공백이든 어떤 국정의 단절 없이 갈 것이냐 이 문제를 협의하면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저는 어쨌든 대선 결과라는 건 당선인이 당선의 의지를 가지고 국정을 수행하는 힘을 국민들이 단 0.7%포인트라도 힘을 더 실어준 겁니다. 그럼 그걸 존중할 책임이 민주당에 있는 거고, 그런 점에서 이 반대 명분으로 삼는 건 되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내로남불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그럼 앞으로 어떻게 탈청와대를 같이 협조할 것이냐, 이런 문제를 좀 전환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 뭐 답변 하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용산도 이렇게 같이 포함해서 이전부터 계속 보고 계셨던 겁니까? 그 대통령 당선인께서 우리 핵심 공약에다 이제 공약을 이제 넣을 때는 청와대를 나온다,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린다였어요.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 이런 것은 활자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네. 근데 이제 연설하거나 이러실 때는 그 가장 쉬운 표현으로 청와대를 나와서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됐던 거죠. 근데 사실 선거 때 선거하기에 표 얻기에 바쁜데 여기저기 그거 검토하고 있을 시간은 사실 없었죠. 그래서 뭐 저 말고 다른 분들이 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이전에 대하여서 청와대를 안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거에 대한 확실한 저희들의 의지, 표명 이런 것들은 있었지만 어디를 간다 이렇게 뭐 그걸 검토했던 적은 실제로는 없고요. 지금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어떤 권력의 분산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으신 거예요. 지금 그 뭐 첫 국무회의도 뭐 세종에서 한다 뭐 그런 얘기도 좀 나오고 네. 있잖아요. 그러니까 권력의 상징, 제왕적 대통령의 상징 청와대를 나와서 권력을 분산한다. 그리고 중앙 집권 체제를 지방 분권화하겠다 해서 세종에서 뭐 첫 국무회의 열 수도 있다. 뭐 이런 것들을 막 검토하는 이유들이 다 권력이 너무 집중돼서 우리나라의 폐해가 너무 많다. 그거를 몸소 본인이 그 공직생활에서 많이 느끼신 거예요. 제가 한번 그런 걸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여쭤본 적이 있거든요. 정치가 쉽냐, 검사 그게 쉽냐. 뭐라고 하던가요? 네. 말씀드렸더니 검사는 법대로만 하면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는 법을 넘어서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정치가 더 어려운 것 같은데 사실 검사도 법대로만 하면 되는데 법대로 하는 것도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수사를 하면은 뭐 중요 사건 수사를 하면은 뭐 외압 같은 게 있어가지고 사표를 가슴에 품고서 그런 일들을 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절대 권력이 있다는 것 자체, 그리고 본인이 절대 권력에 2번이나 저항해갖고 대통령이 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이분이 권력 집중, 절대 권력, 그리고 중앙 집권 이런 것에 대해서 분산하고 그리고 그 경제도 시장에 맡겨야 된다, 규제 같은 거 좀 많이 풀어야 된다. 대신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힘의 균형이기 때문에 중소기업 편들어줘야 된다. 이런 식의 이제 생각이 확고하기 때문에 지금 청와대 안 들어가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청와대를 안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 지방 분권이라든가 세종신문실 이런 거 활용하고 이런 것들이 앞으로 향후 5년간에 우리 사회에 다양하게 메시지를 전달해서 보다 민주화되고 보다 진전된 사회로 갈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